느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동안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자, 네, 파이널. 네, 1차전, 2차전이 지금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1차전 정말 엄청난 역전극이 펼쳐졌고, 음, 2차전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제 싱겁게 경기가 끝이 음, 났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니, 정말 1차전은 정말 놀라운 게임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미 한번. 인디애나는 저는 이제 앞으로 좀비애나로 부르겠다고. 네. 진짜, 아니, 진짜 뭐 좀비같이 네. 뭔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예, 4쿼터에 15점까지 벌어졌었고 그렇죠. 계속 10점차 안팎의 격차였고 그래서 근데 또 인디애나가 그 이상으로는 안 밀리더라고요. 한 10점 음, 차, 13점 차, 뭐 이 정도 격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버티더니 한 번 분위기 잡더니 그냥 갑자기 확 뒤집어 버리는 진짜 인디애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1차전은. 네.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인디애나가 음. 꾸역꾸역 갔고요. 네. 아니, 오클라호마는 좀 쉽게 득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음. 순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달려버리니까 점수가 좁혀지기 시작을 음. 했고, 음. 야, 음. 그걸 마지막에 그냥 할리버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2점을 롱투로 넣으면서 그냥 음. 역전시켜 버렸었죠. 그렇죠. 이 할리버튼의 이 클러치도 굉장히 화제였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지금 할리버튼이 플레이오프에서 뭐 동점 혹은 역전 이 4쿼터나 연장 막판에 이 슛을 벌써 4개인가요? 예, 4개죠. 4개 넣었는데 이게 이미 레지 밀러와 동률이고 매라운드. 르브론에 이어 역대 2위 기록 네, 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니까 와 진짜 아니 사실 할리버튼이 원래 예를 들어 원래부터 공격에서 어떤 본인의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네, 막 이런 타입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음, 많은 어떤 그렇게 많은 슛들의 어떤 일부분이 클러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할리버튼이 평소에 이렇게 게임을 운영할 때는 그렇게 엄청 공격적이진 않거든요. 좀 그쵸. 게임 운영에 치중하는 모습, 코트 밸런스를 맞추면서 동료들과 좀 뭐랄까요, 어떤 호흡을 맞추려는 약간 네, 이런 성향이 좀 강한데 클러치만 되면은 그냥 무슨 조던, 코비, 르브론 비기하듯이 그냥 해내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좀 놀라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 2, 3쿼터까지 아예 잠잠했었거든요. 턴오버도 그러니까요. 많고 사실 음, 이 턴오버로 이 경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클라호마가 좀 음. 많이 안 좋았죠. 홈그랜이나 제이더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전을 전체적으로 복귀해보면 사실 2차전까지 묶어서 복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다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사실 저는 1차전을 다시 이제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걸 왜 졌지? 네. 예, 다시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내용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가 워낙 대단했죠. 네. 페인트 존 안쪽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몰려들어서 이제 블락하고 긁어내고 커브하는 이 오클라호마 특유의 이 수비가 인디애나의 공격을 뭐 거의 뭐 압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인디애나가 엄청 답답했던 그런 그쵸. 게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사실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 이전 라운드들에서도 한 15점, 20점을 그냥 뒤집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예, 뉴욕을 상대로든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든 이런 역전극의 약간 대가 같은 느낌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1차전에서 보면은 스타팅 멤버부터 이제 하텐슈타인을 선발 라인업에서 배제하는 원빅 라인업을 썼고 그리고 이후에도 어 원빅 라인업을 유지하거나 뭐 하텐슈타인과 홈그랜을 번갈아 가면서 나온 거죠. 네. 혹은 아예 둘 다 없는 스몰 라인업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스몰 라인업이 결과적으로 저는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 매치업을 가져갈 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아캄이나 터너나 이쪽에서 한쪽은 결국에는 미스매치가 나거든요. 스몰 그쵸. 라인업을 쓰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치 미네스타를 상대할 때
랜들이나 나즈리드에게 붙이듯이 제일런 윌리엄스나 뭐 이런 작은 선수들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디애나가 예를 들어 시아캄 좀 미스매치다, 시아캄에게 볼을 주고 시아캄이 드리블로 공격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아캄이나 터너는 본인보다 작은 선수가 매치업되면은 안쪽으로 슬링해가지고 안에서 볼을 잡으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치 네, 네. 뉴욕전에서 미스매치를 공략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야금야금 계속 인디애나가 득점을 할 수 있게 활로를 만들어줬어요. 네. 예, 그러면서 10점 차 안팎의 격차가 유지되고 4쿼터 들어서 그 제일런 윌리엄스가 공격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데 효율이 안 나고 슛도 안 들어가는, 팀 그쵸. 전체 3점도 안 들어가는 그 구간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공격이 엄청 안 풀리니까 그 순간에 인디애나의 3점이 마침 빵빵빵 맞아요. 오비토핀이라든지 이런 터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분위기가 갑자기 접전으로 쫙 흘러가 버렸죠. 그랬죠.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잡혀버린, 어떻게 보면은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는 진짜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게임이 나왔던 게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1차전을 복귀해보면 그 기반에는 이 마크 다이너볼트 감독의 이 원빅 라인업 혹은 네. 스몰 라인업 운영이 빌미를 줬다. 음.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빌미를 주고 있음에도 이 원빅 라인업을 고수한 점, 스몰 라인업을 고수한 점이 좀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는 패착이 아니었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2차전에 투비 카드를 들고 왔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타팅 멤버는 원빅으로 유지하면서 세컨 유닛 돌릴 때부터 이제 투빅 라인업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그거죠. 여지가 안 생기는 거죠.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이제 1차전에서 터너나 시아캄이 안쪽으로 등지고 실링하면서 야금야금 가져갔던 이 득점들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1차전에서는 최대 15점 차였고 13점 차, 10점 차 뭐 이렇게 갔던 점수 차가 결국에는 2차전에서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벌어지면서 맞아요. 인디애나가 약간 아무리 좀비의 나라도 쫓아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원정에서 네. 그런 격차로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후반에 네. 더 그쵸? 추격을 노렸지만 결국에는 이 사실 뭐 이제 앞선 덴버와의 시리즈에서도 그 다이건 힐트 감독의 역파울 작전이 논란이 예. 됐었는데 저는 이제 다이건 힐트 감독이 되게 뛰어난 감독을 생각하고 이런 팀을 만드는 거 저는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다이건 힐트 감독이 때로는, 그러니까 이 원빅 라인업이나 스몰 라인업이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는데 때로는 약간 여유를 조금 너무 가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여유일까요? 예. 고집일까요? 둘 다겠죠. 둘 다죠, 네. 아니,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네. 약간 이렇게 갔다가 사실 누가 그렇게 질 줄 알았겠어요. 1점제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이제 한 게임 한 게임이 시리즈 향방을 좌우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것들이 살짝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또 인디애나가 너무 잘했고 1차전에서 그랬죠. 네, 저는 그렇게 일단은 큰 그림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좀 보셨으면은 제가 예측하면서 인디애나 1차전에서 제가 예측한 모습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희망에 가까운 예측이었지만 네. 그 엑스팩터들 다 터졌죠. 그렇죠. 물론 턴오버 유발도 얘기를 했지만 할리버튼이 그렇게까지 턴오버를 많이 할 줄은 몰랐고 그게 또 2차전까지 이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별개로 구독자 여러분 좀 제가 맞췄으면 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뭐 농자랄 채널 이런 얘기 있었지만 힘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도와주십시오. 예. 자, 아니, 근데 진짜, 네. 예, 뭐 살짝 더 얘기를 하자면, 진짜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 막혀요. 진짜로. 너무 예. 진짜 이 손질이 갑자기 헬프 들어와가지고 손 한번 길게 뻗으면 그거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규 시즌 때부터 가져온 그 컨셉이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하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2대2나, 아니면은 이제 이 핸들러를 중심으로 게임을 펼치는 팀에게,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는 사실 정말 지옥과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사실 덴버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잡을 만한 정말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였던 게 7차전까지 갔으니까. 네. 네, 그런 이제 오펜스 스타일이 달라서이고 요키치가 워낙 위대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인디애나는 원정에서 1차전 잡아내면서 지금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좀 뻔한 그림보다는 재밌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2차전에서는 어쨌거나 똑같이 이제 턴오버에 당하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바꿔온 그 투빅이라는 체제에 의해서 또 그리고 샤이가 너무너무 지금 이제 막강한 MVP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제어가 네. 안 될 걸로 지금 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줘야 이 오클라호마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제 시리즈를 보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샤이에게 줄 거 주면서 다른 선수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수비를 하고 있다.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 네네네. 상대로. 네.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수비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공격수들이 페인트 존에 진입하면 헬프가 되게 깊게 들어가요. 지금 인디애나가.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들쑥날쑥한 3점감을 이용하면서 헬프를 깊게 들어가면서 그냥 도박수를 많이 던지는 수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미네스타처럼. 네. 실제로 4쿼터, 1차전 4쿼터에 그 3점들이 계속 림을 빗나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었고. 자,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스가는 SCA는 이렇게 폭발하고 오느냐? 못 막고 있어요. 지금 못 막는 거예요. 네마드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인디애나가 좀, 사실 수비가 좀, 저는 이 시리즈 들어서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게, 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의 오펜스 중에 가장 메인 옵션은 샤이나 제이덥이 하프라인을 넘어오는 순간에 매우 높은 위치에서 세팅되는 이 드래그 스크린. 맞아요. 예,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케이스 놀레스가 스몰맨으로서 스크린 걸어주기도 하고, 하텐슈타인은 홈그레인에 스크린 걸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스크린을 걸어주는 게 되게 절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스크린을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으로 각도를 바꾼다든지, 수비수의 몸 각도에 따라서, 네. 혹은 수비수의 바로 등 뒤로 가면서 수비수 입장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샤이의 이동 방향을.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플랫 스크린이라고 해요. 플랫. 예, 평행이라는 의미에서. 네. 예, 그래서 샤이가 수비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마드겠죠, 대표적으로. 네마드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때 샤이가 너무너무 뛰어난 방향 전환으로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1, 2차전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에 대해서 인디애나가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지금. 예, 아예 안 돼요. 네마드는 계속 제껴지고 있고. 맞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인디애나가 적극적으로 스위치를 해서 막는 이런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이제 빅맨 수비수는 밑에 쳐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가의 이런 어떤 미드레인지 게임에 그냥 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뭐 제이덥이 지금 본인이 너무 조급한 것도 있고 슛감이 안 좋은 것도 있어서 뭐 지금 안 당하고 있는데 그쵸. 사실 지금 전체적인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높은 위치에서의 드래그 스크린에 대한 인디애나의 수비는 사실은 낙제점입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갑자기 3차전 가서 이게 좋아질까? 예, 인디애나가 지금 매치업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위치 수비를 하면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자, 리칼라이 감독이 지금 코치들과 상의를 많이 할 텐데 저는 인디애나가 진짜 3차전부터 이 시리즈를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무리 오클라호마 시티 3점 수비수들이 뭐 3점 슈터들이 왔다 갔다 해도 샤기르스 알렉산더한테 이렇게 털리면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줄 거 주면은 다른 걸 틀어 막아야 되는데 2차전을 보면 샤이한테도 털리고 샤이로부터 파생되는 공격들도 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위긴스라던가 카루소 터졌죠. 그리고 홈그랜까지도 1차전에 부진했다가 터졌고 유일하게 이제 제이덥이 안 터지고 있는 건데 이건 오히려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전 들어요. 제이덥까지 그렇죠. 터져버리면 아예 그냥 이거는 뭐 체급 차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이덥이 오히려 컨디션이 올라오면은 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보면은 그냥 제이덥 본인의 컨디션 이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차전에서 그 이제 ESPN의 그 리차드 제퍼슨 해설은
초반에 제이덥의 오펜스에 대해서, 예, 이제 선수끼리는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예, 그냥 네. 눈빛만 봐도 엄청 조급하고 지금 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게 보인다고. 저는 예, 슛 던질 때 그러니까, 보니까 슛 거리라던가 옆으로 예, 틀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슛을 얘기할 때는 거리가 틀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날그날에 이런 게 있지만 좌우로 틀어지는 거는 이건 상당히 그 조급하거나 이런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의 리듬대로 게임을 안 하고, 네. 이제, 그냥 뭔가 의욕만 넘치는 건데, 그쵸. 뭐, 이제 선수 출신이 사이드라인에서 해설할 때 그런 게 보인다고 할 정도면, 이거는 뭐, 맞는 거겠죠. 네. 그쵸. 그래서, 제이덥은 이게 인디애나의 수비에 맡긴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야투 감각과 어떤 리듬의 문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봉호 씨 말씀대로 2차전에서는 이제 스가에게 털리면서 3점 슈터들에게도 이제 털렸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털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차전과 똑같은 수비 형태를 가져간 거예요. 안쪽으로 깊게 헬프 들어오는 인디애나가. 네. 예, 진짜 어떨 때는 보면은 한쪽 사이드에서 헬프를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 사이드에서 헬프가 들어오는. 그럼 왼쪽 사이드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림 가운데로 와요. 예, 인디애나가 그 정도로 헬프를 깊게 들어옵니다. 그냥 네. 진짜로 안쪽 안 주고 밖에 찬스 주겠다는 정도의 수비를 하는 건데도 이렇게 털린다. 예, 인디애나 수비는 사실은 낙제점이다. 1, 2차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 개선을 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을 완전히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이 나와야 3차전에서 뭔가 좀 경기를 리드하고 네. 예, 주도하는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 분명히 홈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를 거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인디애나의 슛감도 평소보다 좋을 거고. 네. 근데 이 48분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이 쌓이고 계속되다 보면은 이 1, 2차전 같은 흐름의 어떤 수비와 공격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엔 뒤집힐 겁니다. 예, 인디애나가 그 홈에서의 어떤 그 기세로 그냥 밀어붙여서 리드를 가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시리즈 앞두고 그런 얘기했죠. 인디애나는 수비전 네. 어떤 그것도 게임을 잡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라는 네.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1차전을 110점대 내면서 잡아버렸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110점대가 현재 NBA 기준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 생각은 안 하고. 또 실제로. 인디 오클의 공격 상황을 봤을 때는 낮은 점수죠. 네, 그렇죠. 두 네. 팀의 이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네. 또 하나는 인디애나 수비가 생각보다 너무 기대 이하였어요. 예, 너무 털렸어. 너무 털렸어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근데 인디애나가 그 특유의 끈끈한 맛은 진짜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정말 네. 2차전 보면서도 그래도 이제 털리면서도 쟤네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물론 점수가 벌어지니까 또 이제 막 압박하고 혹은 압박했다고 어쨌거나 쉽게 먹으면서 다시 또 이제 공격을 가는 상황이 그 오스틴 리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디애나 애들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 같다. 지고 있는 걸 까먹는다? 지고 있는 걸 까먹고 무슨 상대방들이 막 예를 들어서 뭐 2분 남았을 때 뭐 5점 차 이상이나 뭐 6점 차 이상 났을 때는 좀 의욕이 꺾인다거나 득점을 먹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어서 공격을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뭐 첫 번째 패스가 느리게 나간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인디애나는 그런 모습이 아예 없다. 그걸 2차전까지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좀 그 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봐야 되고 할리버튼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할리버튼은 지금까지 퍼포먼스 보면은 1차전 막판 그거 빼면 사실은 계속 털리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인디애나가 이기려면 할리버튼이 근데 할리버튼이 사실 턴오버 없는 어시스트 생산 네. 능력 이 부분에서 사실 현역 선수 중에 넘버원이잖아요. 맞아요. 크리스폴을 이어서 네. 정말 그 계보로 있는 건데 그 선수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가 참 레벨이 다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들긴 해요.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좀 이제 인디애나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네. 어떤 핸들러, 특정 공격수에게 이제 포지션을 몰아주면서 게임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특유의 이제 그 다양한 리듬의 오펜스, 변형된 어떤 패턴의 오펜스로
야금야금 게임을 이제 잘 주도해가는 팀이거든요. 되게 네. 단단한 팀이에요. 음. 예, 이 부분이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처럼 조직력이 좋은 팀에게는 되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할리버튼이 포지션을 엄청 늘려서 가져간다? 그럼 거기를 타깃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네. 미네소타처럼 랜들이나 리드가 빅빅 피켓롤로 뭔가 하는 성향이 좀 충분히 강하고 그 포지션이 꽤 많다. 네. 이러면은 스몰 라인업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약함을 계속 괴롭히면 돼요. 근데 시약함이든 할리버튼이든 막 무리하려는 성향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5비 터핀 터지지, 니스미스 갑자기 3점 넣지, 넷마드가 갑자기 막 스위치를 막 아이솔레이션을 털어버리진 않나. 이게 약간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 팀도. 네. 네, 근데 또 오클라호마 시티가 좋은 건 코트 위에 5명 중에 매치업 헌팅 상대가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스몰 라인업만 안 돌리면 돼요. 스몰 라인업 돌리다가 시아캄이나 터너에게 이 슬링에 밀고 들어오는 동작에 이 사이즈 차이 때문에 당하는 거 말고는 네. 그냥 개개인 수비로 보면 매치업 헌팅 상대가 없어요. 음. 이게 아마 인디애나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뉴욕 상대할 때도 클리블랜드 상대할 때도 전부 다 매치업 헌팅 상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남은 요 시리즈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오클라호마 시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4대1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제가 네. 4대1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죠. 솔직히 홈에서 2게임 다 잡을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홈에서 다 잡고, 그러니까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홈에 와서 좀 승부를 걸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대1로 오긴 왔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 같고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다. 저는 1차전은 되게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 그냥 인디애나가 너무 잘 뒤집은 네. 예, 이변에 속하는 좀 게임. 오클라호마 시티도 약간 지면 안 되는 게임을 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흐름상 네. 진짜 인디애나가 역전을 하는 타이밍까지 너무 절묘했어요. 맞아요. 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1승 1패 하면서 2승 2패로 가고, 네. 그러고 이제 결국에는 한 4승 2패로 2연승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 그래도 이 시리즈에서는 좀 한숨이라는 게 저는 게임을 보면은 느껴지더라고요. 예,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죠. 그래도 위다. 예, 예, 이 1차전이 절묘했어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인디애나가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차전에서 그 안 됐던 수비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뭔가 좀 변화를 줬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그게 사실 기대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클라호마 이제 시티가 네, 여전히 탑독이면 이 언더독 인디애나의 전략적인 변화를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컬라일이라는 이 명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그러게요. 예. 제이더업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에서 어찌 보면 오클라호마에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쳐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번 시즌에서는 해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작년처럼 만약에 이 파이널에서 제이더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는 인디애나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왜- 봉호 씨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나머지 엑스팩터들이 사실은 2차전에는 어찌 보면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터진 거고 안 터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원정을 가게 되면 그렇죠. 그걸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봉호 씨 말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 한 시리즈에서 어떤 특정 선수의 부진은, 단순히 한두 경기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그 시리즈 내내 죽쓰는 경우 많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이더비,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 1, 2차전 안 좋았으니 살아날 거야. 사실 이것도 그냥 막연한 기대거든요. 그럴 수 예, 있죠. 그리고 그 시리즈 내에서 리듬을 한 번 잃어버리면, 너무 안 좋은 부분으로 잃어버리면, 똑같은 상대가 계속 붙기 때문에, 그죠. 그 흐름이 그냥 장기화되면서 시리즈 내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인디애나 입장에서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샤이만 좀 제어하기 시작하면, 샤이의 감각만, 스가의 이 야투 감각만 좀 떨어뜨리면, 뭔가 괴롭히는 수비를 하나 가져와서, 네.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 이러면은 오클라호마 시티 공격을 좀 제어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 거죠. 네. 샤이에게 털리고 파생만 안 줘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네. 근데 진짜로 이 정도로 털리면 왜 외곽에서 헬프 깊게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해요. 맞아. 네. 차라리
리머텍만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음. 샤이가 이제 미드레인지 점퍼 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헬프를 이렇게 깊게 들어와서, 3점을 주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털릴 거면 그냥 바꾸는 게 낫다는 말이죠. 왜냐면 샤이한테 3점을 던지게, 그러니까 3점을 사실 그 엄청나게 좋은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재밌네요. 좀 더 시리즈가 길게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뭔가의 느낌은 2차전의 대승을 통해서 4대1 정도로 끝낼 수 있겠다는 딱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지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발 좀 즐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어유 최근에 또 이제 저희가 컨텐츠 짧게 가져가고 좀 구독이 확 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우, 네, 뿌듯합니다. 네. 아유 상당히 뿌듯합니다. 네, 저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